자,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상의 88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제곱 여기죠. 자,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방금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에 부호 반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여기 그대로. 왜냐면 x의 계수가 1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통분을 먼저 하면은 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라고 놓고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먼저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개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죠. 자, 3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뭘로 바꿀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총 3개 있으니까 10인가요? 6이 12 맞네요.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2번, 4번. 자, 얘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곱셈 공식이 있겠죠. 변형 공식.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죠. 여기다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4 플러스 8이니까 12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알파 베타하고 여기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인 거 알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4, 4니까 8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3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입니다. 자, 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이 공식. 여기 집어넣을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9 마이너스 4, 즉 5입니다.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5니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파가 더 크니까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5가 더 맞겠죠.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 알파가.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제곱을 하세요. 얘를 제곱을 하면요. 뭐가 돼요? 알파의 제곱 2의 루트 알파 베타 베타의 제곱이가 아니에요. 루트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데 여기를 알아요. 알파 베타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3 플러스 2 곱하기 1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1의 제곱이 1이니까 5가 되죠. 얘 값이 뭐냐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뿔마 루트 5인데 당연히 루트 5가 맞겠죠. 맞죠? 네. 왜냐면 양수니까요. 둘 다. 자,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재밌는 문제네요. 자, 지금 얘의 근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라는 식과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라는 식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자, 여기를 잠깐 보면은 여기를 뭐 다 전개해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뭔가 보이는 거를 좀 빨리 해도 좋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거든요. 선생님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이거 안 하려다가 이렇게 되죠. 근이니까 넣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2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도 2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왜냐면 알파 대신 베타 든 거니까. 여기 보여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2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2알파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2베타 플러스 1입니다. 자, 계산하면요. 4알파 베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여기다 대입만 합시다. 여기는 4고요. 여기는 5고 1입니다. 자, 그럼 얘는 4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15가 정답이 됩니다. 맞죠? 네, 넘어가서 이제 필수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자, 해설을 잘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이 얘일 때 얘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두근이 얘라는 걸 줬으니까 두근의 합은 A가 되죠. 여기에 부호 반대. 맞죠? 그래서 A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B가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을 때 근데 얘는 지금 어차피 두근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아는 공식 얘분의 얘의 부호 반대 얘분의 얘의 부호 반대를 써서 여기다가 A랑 B 값을 각각을 다 집어넣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근이래요. 그때 A, B 값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니까 봐봐요.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에요. 그럼 근의 합은 당연히 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플러스 얘의 부호 반대입니다. 그리고 곱 얘랑 얘를 통째로 곱하면 걔가 1이다. 근데 우리가 이 값들을 다 알죠. 얼마인지. 그럼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주는 게 낫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합을 한번 해볼까요? 합. 얘네들이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1이죠, 1. 맞죠? 그러면 걔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분의 얘의 부호 반대잖아요. 맞죠? 전에 곱을 한번 봐요. 곱. 곱은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근데 걔가 뭐냐면 A분의 B입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나면서요. 그럼 얼마예요? B는 2가 되죠. B는 2.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됩니다. 자, 얘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럼 뭐예요? B분의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거죠. 얘분의 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B 자리에 2 넣고요. A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두근이 합은 A입니다. 두근의 곱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이 이때는 얘의 두근이 이렇게 생겼대요. 알파 플러스 베타 AB. 자, 그러면 합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잖아요. 합이. 근데 얘가 저기 있는 식을 이용하면 A 플러스 B네요. 그 값이 뭐냐면 여기랑 똑같아요. 그냥 뭐예요? 부호 반대니까 A 마이너스. 자, 그다음 얘네 곱. 즉 얘랑 곱한 거. 즉 A 곱하기 B겠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랑 같겠죠. 맞죠? 여기를 통해서 A가 지워지니까 B는 얼마 되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3인 걸 아니까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 문제도 보면은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마이너스 B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입니다. 자, 여기 얘는 어떤 식이 나와요? 알파 플러스 2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B가 나오고요. 두근의 곱, 즉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 상수항 이쪽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B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B라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B니까 2B는 4죠. 따라서 B는 얼마요?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개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합곱들이 다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잖아요. 맞죠? 여기가 얼마예요? A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2B겠죠 그러면? 우리 B값 알아요. B값 얼마죠? 2죠. 그럼 이게 날라갑니다. 이렇게. 2A는 2니까 A 값은 얼마? 1이고 B 값은 2죠. 네. 두근의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두근의 차가 5일 때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차가 5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5 알파 이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근과 계수를 쓸 수 있죠. 얘네들이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K 플러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K겠죠. 자, 그럼 여기 2알파 플러스 5가 K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2알파는 K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정리를 했나 봐요. 알파는 2분의 K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2분의 K 마이너스 2를 각각을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K 값을 구해봤습니다. K 값이 마이너스 12 또는 2가 나온다 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풀이는 뭐가 있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풀이를 많이 하는데 어떤 풀이냐면 그냥 알파 베타로 넣는 거예요. 뭐 알파 플러스 5 뭐 이렇게 안 넣고요. 알파 베타라고 넣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K 딱 넣어놓고 우리에게 준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가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여놨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2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얘가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있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K에 관한 2차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이 연속인 정수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놓는 게 좋아요? 근을 알파랑 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게 좋겠네요. 얘는. 자, 그럼 두근의 합부터 할게요. 둘이 더하면요. 2알파 플러스 1인데 걔가 A 플러스 5랑 같겠죠. 여기에 부호 반대니까. 그 두근을 곱해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6A입니다. 두근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A 구하라고 했죠. 근데 그냥 알파 구한 다음에 A 거꾸로 구합시다. 자, A는 뭐가 돼요? 2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여기다가 A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4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12알파 마이너스 24.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11알파 플러스 24죠. 그럼 8, 3이고 마이너스니까 알파 값은 8 또는 3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값은 여기다 8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예요? 16 빼기 4니까 12가 되고요. A 값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요. 6 빼기 4니까 2입니다. 그래서 12 또는 2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가 두근의 비가 5대 3일 때, 즉 5알파랑 3알파죠. 맞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렇게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알파, 3알파. 그럼 합이 얼마예요? 합이 8알파죠. 8알파. 8알파가 마이너스 m이고요. 둘이 곱하면요. 15알파 제곱이 135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볼까요? 알파 제곱이 뭐예요? 9입니다. 9. 그럼 알파가 낼 수 있는 값은 뿔마 3이죠. 뿔마 3. 따라서 m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마이너스 8알파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야지 자연수가 나와요. 플러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요. 맞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니까 알파, 2알파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이용해 봅시다. 둘이 더하는 거죠. 3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근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곱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걔가 2분의 a랑 같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용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합이죠. 여기 합. 그럼 3이죠. 3. 맞죠? 뭐가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요. 그럼 a는 1입니다. 잘못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3이 돼요. 거의 답이 마이너스 3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이거 거의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fx의 두 근의 합이 알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9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 해설치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은 아하, 여기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겠네 라는 걸 우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과 계수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를 알아냈습니다. 자, 근데 얘의 두 근을 뭐라고 놓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가 됐을 때 이 자리, 이 가로 안에 이 자리가 알파가 됐을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3x가 알파가 됐을 때랑 3x가 베타가 됐을 때가 근이니까 그 근이 뭐냐면 3분의 알파랑 3분의 베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3분의 베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9라고 했기 때문에 3이 정답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3분의 알파 곱하기 3분의 베타. 그럼 9분의 알파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직관적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줄게요. 여러분 근이라는 건 뭐냐면 x 자리에 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하게 하는 게 근이에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x 자리에 넣었을 때요. 자, fx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아하, 그러면 f 알파가 0이겠네. 내가 x 자리에 지금 넣었습니다. x 자리에 이런 게 성립하겠네. 맞죠? 그리고 뭐 아는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겠구나. 이런 것도 알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근이라는 건 뭐라고요? x 자리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얘의 근을 내가 모르니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그냥 구분만 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붙일게요. 그럼 뭐라고요? x 자리에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고요. 여기 x 자리에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이랬을 때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은 f 아니에요? 똑같은 f? 같은 펑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내용물도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똑같아야 돼요. 즉 알파랑 이 알파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고 베타랑 이 베타 프라임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근은 뭐냐면 얘의 두 근이에요. 즉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2분의 알파고요. 베타 프라임은 2분의 베타죠. 둘을 뭐예요?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얘네 둘의 합이니까. 그럼 둘을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6 해서 3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또 곱도 구하래요. 그 얘네들의 곱이니까 얘네들의 곱이 되겠죠? 그럼 4 알파 베타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알파 베타가 얼마래요? 3.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합은 3, 곱은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지 이 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 몇 번만 이렇게 해주고 연습 문제 풀 때는 그렇게는 안 할게요. 자, fx의 근이 내가 알파 베타라고 놔볼게요. 아하,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근이라는 건 x 자리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게 근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 나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근데 얘가 근이 뭐라고요? 알파 프라임하고 베타 프라임이라고 놓자고요.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4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 4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똑같은 f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알파랑 4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같고요. 베타랑 4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두 군의 합이죠. 즉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를 그러면 더해 볼게요. 잠깐. 왜냐면 내가 아는 조건이 이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의 마이너스 2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요. 이 값은 6인 거 알아요. 네, 잠깐 별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야? 4별은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별은 하나당 얼마예요? 2죠. 2. 정답은 2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왜 다 풀 수 있다고 말하는지. 봐봐요. 얘의 근을 똑같이 풉니다. 계속 알파 베타라고 놔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는 건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얘의 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랑 놨을 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제 알파랑 3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과 같고 베타랑 3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군의 뭘 구하래요? 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랑 얘랑을 곱하라는 거예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그럼 봐봐요. 얘 볼게요. 얘는 3 알파 프라임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얘는 뭐야? 3 베타 프라임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럼 나는 곱을 알고 싶으니까 알파 프라임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베타 프라임은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죠. 맞아요? 둘을 곱하래요. 그럼 뭐야? 9분의 5고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9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4고요. 여기 1이죠. 그럼 9분의 얼마가 돼요? 7이 되겠죠. 9분의 7.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볼게요.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의 합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주죠. 왜냐면 여기 2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3, 6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얘네들이 합하니까 9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18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 2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의 합은 여기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돼요. 근데 여기 개수가 뭐래요? 6이래요. 6. 이렇게 써놓고 이 합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곱자리에다가는 얘를 갖다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우선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합을 보면은 2결 2군으로 하니까 이렇게 더하라는 거죠. 그럼 더하면요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3이 돼요. 3. 그리고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를 곱해 볼게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알파 베타 자리에 2, 합 자리에 1, 1. 그러면 4가 되네요. 4.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x제곱 합자리가 2잖아요. 합. 둘이 합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x 곱자리가 얘니까 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자, 그럼 둘이 합해 보실게요. 합.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자, 여기는 2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얘는 1의 제곱. 2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곱을 한번 해볼게요. 곱은 곱하면 1 되네요, 이거. 왜냐면 봐봐요. 곱해볼게요. 이렇게 약분이 되죠. 1이네요, 1. 곱은. 자, 그럼 그때 개수가 2이에요. 그럼 2 이렇게 쓰고요. 중괄호를 치세요. 그 다음에 x제곱 쓰고요. 합이 얘죠. 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3x 쓰고요. 곱이 얘죠. 그럼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를 전개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3입니다. 맞죠? 근데 얘를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근의 합을 볼게요. 합은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1,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2라는 거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아는 공식이 변형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죠. 여기 더하기 2만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여기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다음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8, 여기가 플러스니까 18, 더하기 2. 20이니까 12가 되나요? 합이? 자, 곱도 한번 해볼까요? 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1, 베타 세제곱 더하기 1.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쉬워요. 뭐냐면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이 돼요. 얘는 27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9에 놨죠. 아, 여기까지 여기 이 안 더했을 때 이거 그러면은 이 안 더했으니까 10인가요? 10? 얘는 10이고요. 얘는 1입니다. 따라서 37, 38이 되네요. 곱은 38, 합은 12죠. 자, 그런데 여기 합곱자리 아니에요? 그럼 합이 지금 마이너스 a고요. 곱이 b잖아요. 근데 걔가 10이고 얘가 38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빼기 마이너스 38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